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는 박사입니다. 오늘은 동유럽 에게 연안에 있는 크로아티아라는 나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크로아티아는 국도사 측면에서 이미 견전 2시기부터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일리리아라는 이름을 올려주었습니다. 이 로마 속주로서 달마티아라는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현재 크로아티아 영토에서 지중해 매난 지역입니다. 내륙 지역은 판노니아라는 명칭으로 불렀습니다. 그 유명한 달마시안이 원산지입니다. 4세기 기만한족의 거센 침공에 시달렸으며 378년 하드리아 폴리스 전투에서 로마 제국에 패배한 뒤 게르만 민족의 일파인 고트족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 여러 혼란한 상황을 거쳐 동로마 제국에 복속되었으나 8세기 슬라브족이 남아야 차지하였습니다. 이후 슬라브족의 영토로 계속 남아있었습니다. 크로아티아의 정착 과정은 동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 7세가 10세기경에 도스란 책에서 자세히 기술되었습니다. 6세기경에 악바르족의 지배를 피해 달아나는 크로아티아인들에게 동로마 황제 헤라클레우스가 사절을 보내 일일이 고모의 주거지를 제공하였다고 합니다. 그 이전 시대의 크로아티아인들이 예주와 형성 과정에 관한 원기로 빗나가기 때문에 주로 가설에 많이 의지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크로아티아인과 세르비아인의 조상에 해당하는 남슬라브족은 악바르인들이 몰라가자 현 유고슬비아 슬로비아 지역에 대한 통치권을 획득하였습니다. 크로아티아인들이 발칸반도 전체에게 동로마 제국에 이르렀고 이 지역이 원래 수티아누스 1세에 의해 동로마 지배하에 놓였었던 만큼 원래 크로아티아는 동로마 콘스탄티노플 교회 정교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악바르족이 18세기에 프랑코 왕국의 카를로스 대제에게 크게 패배하면서 판노니아 크로아티아 공국은 프랑코 왕국 달마티아 크로아티아 공국은 동로마 지배하에 들어갔습니다. 판노니아는 크로아티아인들은 카를로스 대제의 대대적인 교육 정책으로 로마 교회 가톨릭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그와 더불어 이내는 제초의 크로아티아 기독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렇게 한동 크로아티아는 동로마가 지배하는 달마티아 크로아티아 공국과 프랑코 왕국이 지배하는 내륙지역으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823년은 동로마가 프랑코와의 전쟁에서 패배하면서 달마티아도 프랑코 왕국에 복속되었습니다. 그 크로아티아는 지대 슬라브 왕의 지휘 기간에 잠시 동로마 우호적 관계를 맺고 콘스탄티노플 교회 관할에 잠시 서가기도 하였습니다. 지대 슬라브 사후 브라니미르 제2기에 다시 로마 교회 관할로 들어왔습니다. 크로아티아 공국은 925년을 전하여 니에네 그네치 공장 드미슬라브 제2가 왕위를 취하면서 크로아티아의 왕국이 되었습니다. 드미슬라브는 크로아티아 내에서도 세르비아의 스테판 루시안의 보험과는 제1을 가지고 있는 왕이고 데크로아티아의 주의 원조로 일컬어진 군주이기도 합니다. 정작 그에 대한 기록은 매우 부족합니다. 언제 죽었는지 알 기록도 없습니다. 928년이란 연도도 928년에 땡교 폐지 회의가 있었다는 기록이 근거하여 주위에 토미슬라브가 참석했을 거라고 추측해서 정한 것이라고 합니다. 크로아티아 왕국은 페바르 그레시미르 4세 제2격의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페타르 그레시미르 4세는 1554년 종소교회가 건전된 후인 1559년 로마 교회에 사제를 보내 공식적으로 왕으로 인정받아 피오그라드에서 대관식을 치렀습니다. 더불어 크로아티아 내에서는 로마 교회의 입지를 확보해야 했습니다. 또한 그는 크로아티아의 해안 지역의 여러 도시들을 건설 육성하였습니다. 이 덕분에 닌 외에도 시베니크, 스카라딘 등 도시가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페타르
크레시미르 4세의 최대 업적은 대대적인 영토 확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영토를 오늘날 크로아티아 내륙 지역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몬테네그로 등까지 확장시켰습니다. 크로아티아의 아드리아의 연안 지역의 섬들이 크로아티아의 영토로 확고해진 것도 이 시기 이래입니다. 하지만 페다르 크레시미르 사실은 1075년 동로마 제국과 협상을 맺는 노만족 침략을 받았고 왕 자신은 노만족에 의해 심포되었습니다. 야사에 의하면 그는 석방을 위해 크로아티아 해안의 예를 도시들을 포기했지만 결국 풀어나지 못하고 노만 민족의 감옥에서 죽었다고 합니다. 페다르 크레시미르 사세가 아들 없이 죽었습니다. 부살미나 지역의 포항이었던 데미타르 지보니미르가 로마 교회 지지를 등에었고 왕위에 올랐습니다. 지보니미르 제2기간에는 키릴 형제가 전해진 골라골 문자를 기반으로 한 문화가 발전하였고 정시의 봉건 체제가 확고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지보니미르는 교황의 요청에 따라 1089년 십자가 원정을 준비하다가 폭력 소마라 재정 파탄을 이유로 원정을 반대하던 귀족들에게 주로 시해를 당했습니다. 지보니미르가 귀족들에게 시해당한 후 스테판 2세가 확립됐습니다. 하지만 그가 호선 없이 죽었습니다. 계승부 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광경을 보다못한 지보니미르의 왕비 엘레나르의 파가 지보니미르의 처남이자 그녀의 오빠였던 한국의 왕국 라슬로 1세에게 크로아티아 왕위를 제안하였습니다. 제안을 서러간 라슬로 1세가 크로아티아를 침공하였습니다. 하지만 슬로바니아의 반페다르 스나치치를 왕으로 추단 크로아티아 귀족들이 반발해 크로아티아의 왕위를 얻지 못했습니다. 1097년 라슬로 1세의 뒤를 이은 칼만이 스나치치를 제거하고 슬로바니아 점령에 성공하였습니다. 달마티아 지역 귀족들의 제왕님은 이래 귀족들이 특권을 보장해주되 칼만이 크로아티아 왕위를 겸하는 것으로 합의를 받았습니다. 이로써 크로아티아의 헝가리의 동독연합이 성립하였습니다. 13세기 아르파트 왕조가 몰락하며 헝가리 왕권이 문자 그대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지역 영주들이 자치권을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14세기는 세르비아 제국의 압박을 받기 시작했으나 헝가리의 카페 왕조가 들어서면서 다시 충풍을 맞이하였습니다. 세르비아 제국의 공중 분해되면서 위협을 떨쳤습니다. 위협을 떨쳐냈으며 그러나 15세기 헝가리의 국왕제 보헤미아 국왕인 룩셈부르크의 가문이 시기스문트가 신성노마 제국 황제의 손으로 선출되는 등 헝가리의 위협 정세에 한복판에 깊숙이 말려들기 시작하였습니다. 베네치아 공화국의 달마티아를 깎였으며 15세기 후반부터는 오스만 제국군이 비상적인 침공과 약탈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대거 오스만 제국과 본격적으로 엮이기 시작한 것은 16세기 전반에 들어서입니다. 1526년 슬레만 1세는 오스만 대군이 이끌고 헝가리 왕국을 침공하였습니다. 이에 마치 전쟁가 벌어졌습니다. 헝가리 크로아티아 보헤미아 삼국의 공항을 개항하고 있었던 야기우 가문의 요시 2세는 이치를 뜻을 전사하였습니다. 헝가리 무력은 대피하여 사실상 멸망하였습니다. 이때 요시 1세의 자행이자 천하민 오스트리아의 대왕인 함스부르크 가문의 페르디난드 1세가 요시 2세의 왕위 계승권을 주장하였습니다. 당시 오스만 제국 위협에 직면해 있던 크로아티아 왕국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던 함스부르크 가문의 도움을 받기 위해 신사국의 페르디난드 1세를 국왕으로 선출하였습니다. 동시에 보헤미아 왕국도 페르디난드 1세를 국왕으로 선출하였습니다. 북서부 헝가리도 함께 함스부르크 가문의 교조기에 함스부르크가의 군주국이 성립되었습니다. 오스트리아 함스부르크가의 지배는 1918년 제1차 세계대전까지 계속되었습니다. 헬렌의 건강한 선출을 통해 왕위에 오른 함스부르크 가문은 강압적인
독일의 정책이 불가능하여 어제프 이시해 이전까지는 현지의 문화와 자치권을 상당 부분 인정하는 관영 정책을 펼쳤는데 이에 크로아티아도 상당 수준의 자치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함스부르크 군주국이 판매 이후 크로아티아의 영토 대부분 오스만 제국의 그릇된 공시를 받는 군사 변경치 시도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어 국토가 대박이 되었습니다. 세력들이 들끓는 탓에 주민들은 미국으로 이주시키는 등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1664년 오스만 제국의 부패된 자에게 불만을 품은 프랑코판 제리스키 가문을 중심으로 반란을 꾀하기도 하였습니다. 레오폴드 1세에 의해 제압되었습니다. 반란 주동자들은 비나르스타트에서 처형당했습니다. 이때 부친을 이런 헝가리 귀족의 대가의 임리는 1680년에 상헝가리에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듬해 오스만 제국의 도움을 요청하여 2차 빈 공방전이 벌어졌습니다. 폴란드 네치오냐 국왕 얀 3세 소비스키의 구원으로 빈 포인은 풀렸습니다. 이에서 대트리크 전쟁이 벌어져 오스트리아는 1699년 칼로비치 조약으로 크로아티아인이 다수 고자는 크로아티아 왕국 영토였던 슬라보니아의 일대를 되찾았습니다. 1790년 나폴레옹 원정으로 베네치아 공화국에 명령하면서 캄파포로미오 조약의 결과 베네치아 공화국 영토 대부분이 오스트리아 영토가 되었습니다. 베네치아가 다스리던 달마티아 역시 오스트리아 영토가 되었습니다. 이로써 지금의 크로아티아 전체가 오스트리아 영토가 되었는데 2차 오스트리아 전쟁에서 프랑스에 참패하면서 쉐브론 조약으로 프랑스에 할당됐다가 1815년 빈 해의 결과 다시 오스트리아 제국의 지배를 받게 됐습니다. 오스트리아 당국은 크로아티아에게 독일어 헝가리인들은 아제르하를 크로아티아에게 강요했습니다. 이에 반발해 크로아티아인들은 일일이 운동을 통해 자신들의 민족 정체성을 자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민노선 크로아티아의 종족으로 크로아티아인들이 권리를 억압하는 헝가리와는 사이가 제약이었습니다. 1848년 헝가리 혁명 당시 헝가리인들 오스트리아로부터 분리 독립을 선언하였습니다. 크로아티아인들은 요시프 일리치치를 별도로 함스부르크의 충성을 명시하는 헝가리 봉계 진압에 앞장섰습니다. 덕분에 크로아티아는 제한적으로나마 부동산 주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1859년 1차 이탈리아 독립전쟁, 1896년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전쟁에서 오스트리아 제국이 사르디냐 피에몬테 왕과 프로이센 왕국에게 인도를 피하여 중각과 후유증에 휩싸였습니다. 그런 동안 헝가리 민족운동이 고조돼 1867년 대타입을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에게 수립되어 헝가리 왕국은 사실상 주권국이 되었습니다. 이때 크로아티아의 통치권은 오스트리아에서 헝가리로 넘어갔습니다. 헝가리는 크로아티아를 완전 편입하고 헝가리 왕국 네타 소수민족들처럼 마자르화를 하려 했으나 크로아티아는 그 주권을 계속 유지하기에 노력하면서 이 관계가 정각을 하였습니다. 이때 프랑스 의주적 필세가 나서서 크로아티아를 지지하며 압력을 넣는 덕분에 크로아티아의 주권은 계속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크로아티아 제국은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해양 정책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크로아티아는 이스트리아 군도와 함께 제국이 바다로 나갈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길-길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국의 해군 및 해양 정책에 크로아티아의 비중은 매우 컸습니다. 오스트리아 해군 내에서도 실제 인구 비중에 비해 크로아티아의 수가 많았습니다. 1918년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직전 크로아티아군이 이미 몰락하기 개성 사실화된 함스부르크와 결별하고 남슬라브 통일운동에 합류하여 유고슬라비아 왕국의 일원임을 선언하였습니다. 그러나 세르비아인 위주로 흘러가는 유고슬라비아의 상황을 보고 남슬라브의 통일운동의 인줄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냥 세르비아의 주제였다고 공개하였습니다. 크로아티아는 유고슬라비아 항공 내부에서도 자신의 권리를 요구하며 소유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이 결정에는 민족적
법적 문제 말고도 정치적 문제도 깔려 있었습니다. 지금의 고려대를 보면 상상이 잘 되지 않겠지만 당시 고려대는 농민들이 대다수인 제기라 연방주의와 평화주의, 평등주의 농촌의 시군 간명 등 내시오 고려대와 농민당의 지지율이 높았습니다. 이곳이 슬라비아의 시고등의 세력에게 정당임과 동시에 급진당한 고르자와 격가를 보호하는 보수적 상황이 정당이었습니다. 급진당도 집권이라는 고려대와 농민당처럼 농민을 대입하는 상황이 정당이었습니다. 고려대문이란 고려대학계가 반유고슬비아 생활 국가인 이탈리아와 헝가리의 지원을 받아 아예 분리 독립을 추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임박해 정세가 신당치 않는 1939년 8월 고르테아 농민당과 유고슬라비아의 섭정파 본래 왕제의 타협으로 고려대학의 거주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폭넓은 자치권을 가지는 크로아티아 방어비나로 재편되었습니다. 이미 크로아티아계와 세르비아계의 갈등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결국 1941년 나치 독일의 이탈리아 왕국을 비롯한 주축국이 진공된 병력 소집을 거부하여 유고슬라비아의 파트를 일정하였습니다. 이후 독일, 이탈리아, 헝가리 계열의 국가인 고려대와 독립국이 세워졌고 독일의 후원하에 반세르비아 조직인 우스타샤가 정권을 잡아 무자비한 인종전설을 벌였습니다. 미국이 찬양하겠다고 합니다. 천하 독일 국방군도 치를 떨었다고 합니다. 나치도 치를 떨을 정도로 엄청난 사람을 죽였습니다. 이 당시에 우스타샤에 의해 살해당한 세르비아인의 수는 70만 명 사이로 추정됩니다. 대부분의 학살로 저질러진 보스니아 2차 대전 직후 세르비아인이 100만 명이었음을 생각하면 보스니아의 세르비아인 인구의 거의 40%가 죽은 적이었습니다. 이 비율이 유대인의 학살보다 다다고 합니다. 세르비아계의 테스트레이코는 민족주의 자본가 요세프 보르주 티토가 이끄는 공산주의 겔라들이 모두 긴밀히 중단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이제 1995년 피파 월드컵 프랑스에서 고려대가 인지도를 올렸을 때 이러가에서는 고려대의 체크무늬 유니폼을 보면 나치가 생각난다면서 항의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1945년 이후 고려대 사회주의 공화국으로서의 뒤도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연방공화국으로 통합되어 어느 정도 자치권을 누렸습니다. 1980년 티토가 죽은 뒤 세르비아 민족주의가 대두되었습니다. 크로아티아에도 민족주의가 대두되었으며 1990년 총선에서 유고슬라비아 내 공화국의 종성의 민족주의 전파의 천주로 끝났습니다. 크로아티아도 포르노 투지만이 크로아티아 민주연합의 협상을 받았으며 1991년 독립군이 붕괴를 계기로 슬라베니아와 함께 독립국을 선포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연방 붕괴를 거부한 세르비아 연방군과 무력 충돌은 유고슬라비아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국제사회 조기의 압력으로 연방군이 철군함으로써 슬라베니아와 함께 독립을 달성하였습니다. 다만 슬라브보다는 셰비치 지원할 이 세르비아계가 다수이던 크로아티아 동부 우크라이나 지방의 우크라이나 세르비아 공화국 사회를 선포하여 1995년까지 전쟁을 계속 지속하였습니다. 보스니아 헤르체크 부인 문제로 활성이 일어났지만 크로아티아 역사는 아직으로 페스 독립 이후 세르비아와의 전쟁으로 1991년, 1994년까지 물가상승이 높아 한동안 경제가 엉망이었습니다. 앞에 해결을 하는 김에 독일 마르코에 폐거를 그린 방식으로 물가를 안정시켰습니다. 국제 제재로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던 세르비아는 다르게 크로아티아는 그런 면에서 제약이 내렸던지라 1990년 중반부터 안정세를 되찾았습니다. 1990년 IMF 위원회로 다시 회청기는 하나 2000년대 서방 세계로서의 경제 통합을 제안하여 비교적 빠르게 성장하였습니다. 고려대에도 2013년부터 EU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EU 현견협정에도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EU 가입 국민투표 선거를 위해 2012년에
여야 합의하여 투표율이 50%를 넘지 못하면 국민투표의 결과가 무효화되는 선거법 처음을 삭제하였습니다. 이를 노리고 캐톨릭 시민정치회들이 기습적으로 3명을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계획을 발의하였습니다. 국민투표 결과 투표를 37%, 찬성률 26% 개헌이 가결돼서 대의회는 시민결합의 결혼과 동등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해당 헌법 조항을 위하여 현재 이르고 있습니다. 이상의 지중해 의하는 에게에 접해 있는 발칸반도의 크로아티아라는 나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양식 부족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